오늘은 순환이 막히면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2년 넘게 순환 관리에 집중하면서 예전에는 붓고 피로했던 몸이 지금은 훨씬 가볍고 몸매도 날씬해졌어요. 순환이 막히면 심장에서 나간 피가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해서요. 붓기, 피로, 지방이 한꺼번에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이 막히면 살이 안 빠진다는 흔한 말을요. 물리치료사인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어떤 방법과 도구로 순환 관리하면서 몸을 바꿨는지 알려드릴게요. 살 안 빠지는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붓는 건 원래 체질 아닌가요? 순환이요? 홈롤러 굴려도 효과 없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질문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리가 얇아졌어요. 붓기가 빠지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요. 살 빠졌다는 말 들어요. 라는 후기도 정말 많아요. 먼저 그 후기들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순환이 막히면 왜 살이 안 빠지는지 그 원리부터 간단히 볼게요. 순환이 막힌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리치료사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순환은 크게 혈류순환과 림프순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혈류순환부터 볼게요. 피는 심장에서 다리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면 이 피가 올라가는 길이 막히기가 쉬워요. 특히 발목이 굳어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요. 피가 아래에 고이면서 다리가 붓고 몸도 무겁고 피로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골반도 틀어지고 하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림프순환이에요. 림프는 피처럼 심장을 거치지는 않고 몸 곳곳에 림프절, 특히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 방향으로요. 노폐물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몸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혈류가 고속도로고요. 림프는 청소차가 다니는 골목길이에요. 이 청소차 길이 막히면요. 노폐물이 쌓이고 피도 함께 정체되면서 순환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와 림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라도 막히면 결국 둘 다 느려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살 안 빠지는 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식 양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순환이 막혀 있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훨씬 잘 쌓여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내려간 피가 다리 쪽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면요, 노폐물과 수분이 아래에 계속 고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피가 정체되면요, 붓기, 피로,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붓는 건 원래 체질이 아닌가요? 완전히 체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나쁜 생활 습관이 만든 순환 패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면 피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고 특히 발목이 굳은 사람, 종아리 근육이 약한 사람이 더 잘 붓고요. 피로가 쉽게 쌓여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순환이요? 홈롤러 굴려봤는데 효과 없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근육만 풀고 관절과 중력 방향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와 림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육이 굳고 관절이 막혀 있으면 그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폼롤러로 문지르는 걸로는 순환이 풀리는 느낌만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피가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혈류가 막히면 림프도 함께 느려지고 피도 림프도 아래에 고이면서 붓기, 피로, 지방이 한꺼번에 쌓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환이 막히면 살이 안 빠진다는 말이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막혀있는 순환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진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순환을 풀 때 항상 근육, 관절, 중력 방향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근육이 굳으면 피가 통하지 않고요. 관절이 굳으면 순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근육을 먼저 풀고 관절을 열고 마지막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피로 올려주는 것. 이 세 단계가 순환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핵심이에요. 제가 매일 하는 폼롤러 동작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발목 뒤에 폼롤러를 올리고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발목을 올릴 때 종아리 뒤쪽이 쭉 늘어남을 느끼고 굳어있던 발목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후 두 다리를 포개서 좌우로 흔들면서 아킬레스건 쪽 종아리 근육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종아리 마사지. 매트 없이
맨 바닥에서 양손 뒤쪽을 잡고 다리 안쪽으로 살짝 돌린 뒤 엉덩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10번씩 굴려주세요. 종아리 바깥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손목 아프지 않게 엉덩이가 미끄러지듯 움직여 주시고, 다른 방법은 종아리와 다리 뒤쪽에 폼롤러를 대고 무릎 꿇듯 앉아서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 드실 거예요. 세 번째, 정경골근 마사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양손 폼롤러를 잡고 오른무릎 구부려 올립니다. 다리를 옆쪽으로 살짝 돌린 뒤 정강뼈 옆쪽을 폼롤러에 10번 굴려주세요. 너무 아프다면 제일 아픈 부위를 지압하듯 꾹 눌러서 유지합니다. 반대쪽 왼다리도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한 다리씩 풀었으니 두 다리도 동일하게 10번 굴려주세요. 저는 이 폼롤러 동작들을 하루 마무리할 때 꼭 해주고 있어요. 속는 셈 치고 딱 3일만 해보세요. 다리 무게감이 사라지고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폼롤러 마사지는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탁월한데 근본적인 순환 회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폼롤러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줄 수는 있어도요, 관절의 각도를 바꿔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발목이 굳어 있으면 아래로만 쏠린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종아리나 발목 주변에 정체가 되어 버리는데요. 아무리 근육을 잘 풀어줘도 이 순환의 길 자체가 막혀 있으면 피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육 다음으로 관절을 반드시 열어주는 단계를 넣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스트레칭 보드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중력에 대항해서 발목 각도를 만들어주는 과학적인 도구예요. 제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발목 가동성이 떨어진 환자분들께 자주 사용했을 만큼 병원에서도 자주 쓰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스트레칭 보드 동작 보여드릴게요. 보드 위에 서서 두 발을 올리고 발가락 쪽으로 살짝 체중을 실어주세요. 앞에 벽이 있다면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벽을 밀어주세요. 이때 오금부터 아킬레스건까지 길게 늘어나면서 막혀있던 발목의 순환 통로가 열리는 느낌 드실 거예요. 한쪽씩 더 깊게 자극을 주고 싶다면 한 발만 보드 위에 올리고 상체를 숙였다 폈다 반복할게요. 이 동작은 단순히 종아리를 푸는 게 아니라 아래에 고여있던 피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순환의 펌프를 만들어줍니다. 단 1분만 해도 다리 전체가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극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발목 각도가 생기면서 종아리 근육이 평소보다 더 깊게 길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순환이 많이 막혀있는 분일수록 무릎 뒤 오금이 당기거나 뻐근한 느낌이 더 강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처음에는 각도를 낮게 조절해서 1분 정도만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1분씩만 각도 낮춰서 꾸준히 하시면요. 3, 4일 만에 이게 이렇게 시원했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요. 스트레칭 전후에 종아리를 폼롤러로 살짝 풀어주면 훨씬 부드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꾸준히 쓰신 분들은 다리가 진짜 가벼워졌다 말을 많이 하세요. 완벽한 도구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써주는 사람에게는요, 이 작은 스트레칭 보드 하나가 물리치료실의 스트레칭 효과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도구 그 자체가 아니라요, 내 몸을 이해하고 올바른 순서로 관리하는 습관이에요. 근육을 풀고 관절을 열고 중력 반대 방향으로 순환을 올려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연결되면요, 몸은 정말 빠르게 달라집니다. 매일 1분이라도 꾸준히. 이게 바로 진짜 헤빗의 힘이에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